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한나라의 군주가 수도를 버리고 급히 피난길에 오르고 그 자리에 반란을 일으킨 장수가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일이 말이죠. 그것도 채 한 달이 아닌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라면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그것도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왕조 5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이토록 빠르고 격렬하게 권력을 뒤흔들었던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텐데요. 그런데 반란군 수장이 직접 왕좌에 앉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이런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일을 벌였던 한 장수의 이야기, 바로 지괄의 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 인물의 걷잡을 수 없는 야망과 좌절이 어떻게 한나라의 수도를 뒤흔들고 왕을 피난 보내며 심지어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지 그 극적인 순간들을 따라가 볼 예정이죠. 이괄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으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엄청난 반란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야기는 인조반정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정을 통해 권력을 잡은 인조 정권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고 공신들 사이에서는 논공행상, 론공행상을 둘러싼 불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조반정의 성공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중 한 명이 바로 이괄이었죠. 그는 반정의 핵심 세력이었지만 2등 공신에 책봉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불만은 단순한 개인적인 서운함을 넘어 당시 조정의 불안정한 분위기와 맞물려 거대한 불씨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신들 간의 견제와 시기,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이며 권력의 암투는 더욱 심해졌죠. 그 과정에서 이괄은 자신을 향한 의심과 견제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결국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 장수의 야망과 자존심, 그리고 불신이 뒤섞여 마침내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장수의 반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권력이라는 냉혹한 무대 위에서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가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비극이자 교훈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괄은 어떤 이유로 칼을 뽑아 들었으며 그의 반란은 어떻게 시작되어 조선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을까요? 한 인물의 야망이 불러온 이 놀라운 역사적 순간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괄의 반란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더 깊은 모순의 결과였을까요? 그리고 이 짧고 강렬했던 반란은 조선의 역사에 어떤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될까요? 이제 그 격동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이괄의 반란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조선을 뒤흔들었죠.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한 반란군은 인조를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굳건해 보였던 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이괄의 독단적인 지휘 방식과 끝을 알 수 없는 야망에 대한 회의감이 싹트기 시작했었죠. 왕을 도성 밖으로 내쫓고 스스로 새 왕을 세우려 했던 이괄의 행보를 보며 일부 장수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하는 길일까요?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반란군 진영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곧바로 토벌군을 조직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소식은 반란군 내부에도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특히 이괄의 핵심 부하 중 한 명이었던 한명년은 더 이상 이괄의 뜻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괄의 대업이 이미 기울어져가는 덧없는 꿈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결국
한명년을 비롯한 몇몇 핵심 장수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대장이었던 이괄을 배신하는 일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반란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괄의 무모한 야망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판단이었을까요? 그들의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수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순간 혹은 혼란스러운 전투의 틈을 타 한명년 등은 이괄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하들의 배신에 이괄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한때는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칼날 앞에서 그는 허망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그의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고했습니다. 반란의 불꽃을 지피고 조선의 왕을 쫓아내기에까지 이르렀던 한장수의 거대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괄의 죽음은 반란군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구심점이 사라지자 반란군은 순식간에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그들의 조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괄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맹렬한 반격에 나섰죠. 이미 사기가 꺾인 반란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반란군을 추격하는 정부군의 함성이 한양 도성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거대한 야망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괄의 목은 한양으로 보내져 효수되었습니다. 반란의 상징이었던 그의 목이 도성문에 걸리자 백성들과 조정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동시에 한장수의 무모한 야망이 불러온 이 모든 혼란과 비극에 대한 깊은 허무함도 느꼈겠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진압군의 모습은 혼란스러웠던 조선 땅에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고 강렬했던 반란은 단지 한 인물의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나갔죠. 이괄의 나는 인조 임금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야 했던 치욕스러운 경험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불안감과 의심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과연 그는 백성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장수들조차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인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과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갈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반란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와 민심 위반은 이미 조선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방의 정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후금은 이괄의 난으로 조선이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더욱 강성해지고 있었죠. 조선의 국방력이 약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은 후금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궁궐에 돌아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인조의 눈에는 황폐해진 백성들의 삶과 국경 너머에서 조선을 노려보는 후금 기병대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이괄의 난은 단순히 한장수의 반란을 넘어 이후 조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빠르게 조선을 뒤흔들었던 이괄의 반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왕을 도피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했던 그 경천동지알 사건은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허망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한양을 점령하고 잠시 승리에 도취했던 반란군 내부에서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수장 이괄에 대한 불신과 동요가 커져만 갔습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장수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결국 내부의 배신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었던 이괄 장군은 믿었던 부하들의 칼날에 쓰러지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목은 효수되어 백성들에게 전시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조선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반란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장수의 거대한 야망이 이토록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의 배신이 빚어낸 비극이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이괄의 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좌절이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렬한 욕망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배신, 그리고 그 대가로 국가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 짧고도 격렬했던 반란은 이후 조선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괄의 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반란이 있었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왕을 도피시키고 수도를 점령하며 새로운 왕을 세웠던 사건은 전무후무합니다. 한 개인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 나라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지를 이괄의 난은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죠. 권력의 달콤한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의 칼날,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짧지만 격렬했던 반란의 불꽃은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 갔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경랑 속에서 피어났던 이괄의 짧은 왕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깊은 상흔은 이후 조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의 도피와 반란군의 한양 점령은 인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국방력의 약화는 북방의 후금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죠. 과연 이괄의 난이 남긴 트라우마와 국방력 약화는 조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극적인 반란이 초래한 더 큰 시련,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